유튜브로 보는 서영석의 더 비평, 정치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서영석의 더 비평, 서영석 인사드립니다. 유튜브라는 더 비평도 어느덧 8회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방송하는 건 제가 사실 뭐 거의 저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는 생애 첫 경험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강점이라면은 거침없는 입담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는데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너무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지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은 구독과 뭐 알림 설정 뭐 이런 거겠죠. 좋아요 이런 거겠죠. 자, 오늘의 소재는 한겨레신문 일면을 보니까 컨벤션 효과는 그냥 미끄러진 이재명이라는 그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MBN 퍼블릭이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을 비롯해서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뭐 이재명 대 윤석열이 10월 첫 주에는 44대 33으로 나왔는데 둘째 주는 39대 35로 이재명은 떨어지고 윤석열은 올라갔다. 이재명 대 홍준표 양자가상 대결도 40대 37에서 37대 40으로 역전됐다. 뭐 이런 것들이 근거로 들더라고요. 사실 여론조사는 뭐 크게 믿을 건 못 됩니다. 그 추세를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언론기관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론조사 기관들도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라는 거는 항상 그 타임 리미트,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주차 조사, 둘째 주차 조사 이렇게 하는데 그 조사 대상에게 이제 전화를 걸면은 잘 안 받아요. 저도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바로 그냥 끊고 차단해 버립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감 시간은 다 돼가는데 특히 연령대별로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20대, 30대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저녁 때는 뭐 회식한다, 뭐 사교한다 바쁘기 때문에 전화를 뭐 잘 안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기 아는 지인들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왜곡이 들어가 가지고 여론조사가 틀려진다. 막 그런 얘기를 실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사람한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떻든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그 여론조사를 보고 그것 자체를 믿을 것은 못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어떤 추세가 있고 그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겠지만은 왜 그럼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사실 이제 언론기관의 숙명이죠.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뭐 기사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고 이제 이재명은 떨어지고 윤석열이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컨벤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용한 겁니다. 이 대장동 의혹 이런 거는 정말로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의혹을 제기하는데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고 사실 뭐 이재명 후보 자신도 잘 모르는 뭐 측근들이 튀어나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거짓말도 100명이 하면 진실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의혹을 떠들어대면은 사람들은 특히 이 중도층은 이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 이런 대장동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은
야당 후보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대장동과 싸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이런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보수 언론들의 위세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오히려 반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내부 총질의 효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서른 씨가 이러다가는 우리 후보 낙마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이야기. 뭐 정확하게 제 이런 워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재명을 뽑았다가는 중간에 대장동으로 깜빡 들어가가지고 후보를 낙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뭐 까놓고 보면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뭐 언론에서는 최대의 호재고 특히 중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요즘은 이제 언론들이 하도 개판 보도를 한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언론들이 크게 뭐 조선일보가 크게 떠들었다고 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같은 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 헷갈림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혹자는 그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빨리 사퇴하고 국정감사에서 포화를 안 맞는 게 좋지 않느냐. 괜히 그 정면 충돌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지사 후보에게는 이제 말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야권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들이 후보들이 워낙 시원찮고 형편없으니까 이재명을 조져야만이 결국은 반사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구도로 지금 짜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재명은 대장동과 싸운다라는 것이 결국은 야권 후보들이 실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다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지사직을 사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온갖 의혹 구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제대로 들이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정면 대결이 답이에요. 물론 그 배경에는 후보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 미리 전제가 됩니다만은 사실 뭐 이재명 후보가 다른 것도 아닌 성남시장을 하다가 두 번 하고 경기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게 특히 인허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권이 있어서 뇌물 수수로 구속되는 단체장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의 이 8년, 10년 겪으면서도 깨끗하게 왔다는 것은 그건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 지사의 뭐 야망도 그 바탕에는 있었겠지만은 정치인치고 그런 야망 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경력 관리를 위해서든 아니면 본인의 성격이 원래 깨끗해서건 대가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대장동이 이제 불거지면서 뭐 온갖 이제 의혹들이 튀어나오는데 이건 정면 대결을 해야지 피하거나 물러서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런 식의 기사에서 더 눈을 여겨봐야 될 것은 야권 후보 내에서 윤석열과 홍준표의 역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점이 저는 사실은 뉴스예요. 사실 윤석열은 나름대로 스토리를 갖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스토리라는 게 말하자면은 검사로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때려잡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죠. 지금도 그 시절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러다가 뭐 중앙지검장으로 급속 출세를 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돼서도 문재인 정권의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를 하고 뭐 이런 강단 있는 사람. 그래서 핍박을 받다가 이제 튀어나와서 야권 후보가 됐다. 이런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홍준표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이 날이 갈수록 이제 내려앉고 그 이유는 뭐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본인에게 있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은 야권 최약체 후보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붙어서 최고 표차로
말하자면 야당 사상, 국민의힘 이 계열 사상으로서는 최다표로 졌던 사람이 바로 홍준표입니다. 그 홍준표보다는 더 나은 그 스토리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윤석열이 이 야당의 야권의 이제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던 건데요. 지금 계속 그것이 홍준표에게 뒤지고 있다는 거. JTBC의 글로벌리스트 여론조사에서도 그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을 양자대결시키면 39대 31.3, 이재명과 홍준표를 하면은 조금 더 낮습니다. 37.5 대 32.3. 3자 대결로 가면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이 37.2 대 30.9 대 7.4인데 반해 홍준표를 집어넣으면은 조금 더 오릅니다. 36.3 대 32.3 대 7.3으로. 심상정은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이러다가는 윤석열이 탈락하고 홍준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는 야권 사상 윤석열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최약체 후보고 최대표처럼 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고 나서의 행보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력에서 보면은 그래도 윤석열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한데요. 어떻든 이런 역전 현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뉴스가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는 언론은 없죠. 어떻게든 이재명을 물어뜯겠다라는 건데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재명의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제 학교 선배긴 합니다만은 그 김종인 영감이 정권 교체될 확률이 60%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도 정신 좀 차린다 봐요. 옛날 같으면은 정권 교체될 확률이 100%라고 그럴 건데 한 60%로 낮추는 거 보면은 그러나 언론이 누구를 공격하느냐를 보면은 가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금방 드러납니다. 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늘 나오는 정권 교체 여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54점 이번에 그 JTBC 조사에는 54.2, 유지가 38.9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사실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책임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책임은 사실 문재인 정권한테 있는 거죠. 결국은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여전히 뭐 1위를 하고 있고 좀 약간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이 되면은 문재인이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떻든 판세는 점점 더 재미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요. 사실 지난 2017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2017년 대선 그리고 2007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계속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연속됐습니다. 제일 극적이었던 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된 이후였죠. 그때는 컨벤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김영삼 시계 때문에 이제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몽준과 후보 교체론까지 나올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스토리는 이번 대선에서도 계속될 겁니다. 사실은 대장동 문제를 이렇게 짚지만 않았더라면 손쉽게 갈 수도 있었다. 뭐 결과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보수 언론들이 찾아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했을 겁니다. 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보수 언론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